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단원 사람이 만든 삼터 도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15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선진국과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내가 한번 살고 싶은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자, 어떠한 것들이 있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 편리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뭐 공원이 많아서 뭐 공기가 좋아요 라는 사람도 있겠고,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뭐고요? 자, 선진국과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삶의 질이 높은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좋아서 여기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행복도가 높다. 만족도와 행복도가 이렇게 높다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의 경제 순위와는 불일치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성적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닌 것처럼 경제력이,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행복도 이 두 가지가 높다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경제력과는 불일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질이 가장 이제 어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중 1번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외 조건들에 뭐가 있냐? 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물들만 빼곡하게 많고 그렇게 교통체증에 매연이 많고 그런 것보다는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뭐 이렇게 맑은 공기를 함께 그렇게 도심에서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한 생활입니다. 이 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재해가 닥쳤을 때 얼마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낮은 범죄율, 얼마나 그런 치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해서 그 도시에서 지내는 생활 기간 동안 이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범죄율은 당연히 낮을수록 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 의료, 복지, 교육 시설 등이 잘 갖춰진 도시. 자, 의료, 복지,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 중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플 때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주변에 없다면, 그 도시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근데 이런 의료 서비스가 잘 도시에 갖춰져 있다면 아무래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복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역시 살기가 좋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 시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이렇게 교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역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삶의 질 순위예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고 2위 뭐 스위스의 취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독일의 뮌헨, 캐나다 밴쿠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도시의 경제 순위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왜 그런다고 했죠? 그렇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삶의 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삶의 질. 그래서 그 도시에 생활하는 만족도와 행복도가 어떠냐. 자,
이 만족도와 행복도라는 건 주관적이죠, 그렇죠? 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를 떠나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력 순위권 안에 드는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이런 도시들은 35위 안에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서울은 73위네. 73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6위라고 하네요. 부산은 91위. 자, 이 순위를 정할 때 이제 기준이 이제 10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39개 요소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10가지 카테고리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활동 세계 여러 지역에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자, 제일 위쪽에 왼쪽에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이라는 도시예요. 그럼 보니까 도시가 참 아름답죠, 그렇죠? 이렇게 고층 건물도 있지만 이렇게 적절하게 녹지대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도시 환경과 그리고 자연 환경을 동시에 이렇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살기 좋은 도시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입니다. 빈. 자, 이렇게 인구 규모는 약 200만 명밖에 안 되네. 그치? 약간 적은 편이에요. 근데 뭐 박물관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 이런 문화 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그리고 도시 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범죄 발생률도 굉장히 낮아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자, 밑에 줄에 보면 캐나다 밴쿠버가 나옵니다. 밴쿠버. 그래서 뭐 인종, 언어, 종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다.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 되고요. 산, 바다,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사회 기반 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이 캐나다 밴쿠버는 선생님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캐나다 사람들의 어떤 시민 의식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지하철에 예를 들어 이제 그 개찰구가 고장 나서 이제 그냥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 같았으면 영무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뭐 일일이 뭐 이렇게 표를 받던가 뭐 이렇게 돈을 받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취할 텐데 캐나다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고 이제 만약에 개찰구가 고장 났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그 개찰구 위에다가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걸 선생님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역시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라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약 1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뭐 도시 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도시, 자연과 더불어가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대체로 선진국의 도시인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고 치안 같은 경우에도 낮은 범죄 발생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공통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한 사례가 있는데 자,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뭐 주택도 부족하고 교통도 굉장히 안 좋고 뭐 환경 오염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계속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살기 좋은 도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한 사례인데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의 채터누가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채터누가가 처음에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감 정책과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브라질의 이제 쿠리치바라는 곳인데, 자, 쿠리치바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런 도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역시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해결해서 지금은 생태 도시로 변화했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도시가 처음부터 굉장히 살기 쾌적한 그런 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는 도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모든 도시엔 도시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러한 도시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으로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 자,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방금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하게 이제 내야 될 거고, 시민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서 잘 따라줘야겠죠. 자, 두 번째,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도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돈을 잘 버는 그런 도시에서 벗어나서, 물론 경제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 1번과 2번, 자, 도시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교과서 1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채터누가입니다. 미국의 채터누가 있는데, 자,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심했냐면, 인근 공장에서 날아온 오염 물질 때문에 한낮에도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녔대, 자동차로. 그래서 폐렴 환자가 미국 평균의 3배를 넘었고, 그래서 그러나 27년 후에는 국제연합으로부터 환경과 경제 발전을 양립시킨 도시, 그러니까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된 이유에 누가 있었냐?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테네시 강도 살려냈다. 그래서 차량 정체를 줄이고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에서는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은 시민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따라줬기 때문에 지금의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쿠리치바의 교통 문제 해결 노력인데, 자,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급속한 인구 증가 때문에 환경오염, 교통체증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 보행권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모범 사례로 손꼽힐 만큼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점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오늘날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들도 과거에는 주택 부족이나 교통 혼잡, 심각한 대기 오염, 넘치는 쓰레기 등의 많은 뭐가 있었죠? 도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누구와 누구? 정부와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 문제들을 노력으로 해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채터누가와 브라질의 쿠리치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8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8단원이 다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